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의 인사에 따라 검찰이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들이 검사 개개인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권력 부패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은 죄가 얼마나 크길래 이런 짓까지 하나. 조선일보 사설이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를 향해서 정말 큰 소리를 냈습니다. 사설을 썼습니다. 제목은 청 선거 개입 재판까지 방해, 정권 비리 은폐가 국정 최우선 과제, 이런 제목입니다. 자, 지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라든지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이 비리 의혹이라든지 정권 차원의 재판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검사들을 지금 힘을 빼기 위해서 서울에서 가장 먼 곳 중 하나인 통영으로 발령을 내는가 하면 아예 수사 기능이 없는 쪽으로 파견 근무를 지시하기도 합니다. 해도 너무하다. 이건 뭐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적어도 이 공정한 척하는 신용이라도 내는데 이 추미애 장관의 인사는 그냥 너무 노골적이다. 이런 편파적인 인사를 본 적이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 사설이 전곡을 찌르는 핵심들을 짚어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상당히 아프게, 상당히 논리적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조선일보 사설은 법무부 인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공판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부장검사가 이번 검찰 인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발령을 받았다고 한다. 검사를 외부기관에 파견할 때는 본인 의사를 묻는 것이 관례다. 그런데 이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발령냈다는 것이다. 사건 재판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다. 울산 선거 공작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제도를 파괴한 중대범죄다. 30년 친구 여당 후보의 당선이 소원이라고 했던 대통령을 위해 청와대 7부서가 일제히 가담했다. 자, 30년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청와대의 7개 부서가 일제히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입니다. 사실상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없다는 겁니다. 관련 혐의와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려면 수사는 물론 법원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정권은 사건을 수사하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들을 지방으로 좌천시켜 수사팀을 공중분해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 이들 역시 재판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에 더해 공판 담당 간부까지 외부기관 발령을 냈다는 것이다. 수사를 막는 것에서 나아가 재판까지 흐지부지하겠다는 뜻이다. 지은 죄가 얼마나 크길래 이런 짓까지 하나. 지은 죄가 얼마나 크길래 이런 짓까지 하나. 정말 창피한 줄도 모르는 후한무치한 정권 같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처럼 대통령의 지시가 없다면 이렇게 감히 할 수가 있었겠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자, 과거 같으면 이 정도 언론에 공개되고 하면 최소한 사건 수사를 방해한 것은 물론이지만 재판은 그냥 가는 겁니다. 공판 담당을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마저도 외부기관에 파견 명령을 내린 겁니다. 비슷한 일은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 사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조씨 부부 재판에서 주요 증인 신문을 담당하던 부부장 검사를 비롯해 공판팀 검사 9명 가운데 3명이 인사 조치됐다. 부부장 검사의 경우 재판이 열리는 서울에서 가장 먼 검찰청인 경남 통영지청으로 발령났다고 한다. 재판 관여가 어렵도록 손발을 묶고 괴롭힌 것이다. 그러자 나머지 검사들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6명이라도 공판팀에 남겨달라고 호소했다고 한다. 이 역시 묵살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서 다른 사건과 비교를 합니다. 이걸 보면 정말 문재인 정권, 추미애 장관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정권은 전 정권 수사 때는 검사 20여 명으로 팀을 짜 재판을 맡겼다. 적폐수사를 말하는 겁니다. 유죄를 받아내는 것이 국정과제 1호라고 했다. 실체도 없는 사법농단을 규명한다며 특별 공판팀을 만들어 아직 운영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기소하지 말라고 했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기소에 대비해 또 공판팀을 만든다고 한다. 그래놓고선 자신들 정권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검사들 인사 학살로도 모자라 공판팀까지 공중분해시키고 있다. 정권 비리 은폐가 국정 최우선 과제가 된 듯하다. 자, 박근혜 정권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게 많은 검사들을 총동원해서 특수부 검사들로 꽉 짜가지고 그렇게 했던 이들이 자신들한테 이 화살이 돌아오자 이렇게 수사도 방해하고 공판도 방해한다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정진웅 부장검사를 감찰 수사했던 서울고검 정진기 감찰부장이 31일 사표를 냈다. 범죄 피의자는 차장검사로 승진했는데 그 피의자를 수사한 검사는 검찰에서 사실상 쫓겨난 것이다. 청와대와 법무부의 엉터리 검찰개혁안과 학살 인사에 항의한 검사들은 한 명 예외 없이 사직하거나 수사권이 없는 한직으로 밀려난 반면 정권 편을 든 애완경 검사들은 요직을 꿰차 출세하고 있다. 자, 정말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십시오. 검사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모든 검사들을 문재인 정권이 장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부 검사들이 준동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제 그 생명이 사실상 1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파견을 기피했다는 이 중견 검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조만간 붕괴될 것이다. 괜히 옆에 껴있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인지 이들의 검사 방해 공작이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조선일보 사설 오늘 엄청난 내용을 담았습지 제가 그냥 소개해드렸지만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 정권에서 이들이 직권남용으로 재판정에 서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